활력을 불어넣는 질문을 하라. 위기의 순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질문하기를 배운 것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나를 이끌어준 결정적인 기술이다. 내 동료 하나가 내 세미나를 흉내내고 있었다. 그는 글자 하나하나까지 모두 내가 개발한 교육 재료들을 자신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는 그때를 잊을 수 없다. 나는 충동적으로, 아니, 그 친구가 그런 짓을 하다니,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하고 질문했다. 그러나 곧 이런 질문은 아무런 탈출구 없이 끊임없는 분노로 몰아갈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친구가 이미 일을 저지른 상태이니 변호사를 고용해서 버릇을 고쳐놓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그러는 동안 화를 내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나는 평상으로 돌아와 즐겁게 살기로 했다. 그러나 어떻게 그 친구가 내게 그럴 수 있지? 하는 질문을 할 때마다 내가 부정적인 상태에 빠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감정 상태를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은 새로운 질문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 존경할 만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했다. 그러자 바로 머릿속에서 아무것도 없어 라고 소리를 질러댔다. 그러나 나는 그래도 꼭 찾아내야 한다면 어떤 것을 존경할 수 있을까 하고 다시 질문했다. 그러자 그는 그냥 수동적으로만 앉아만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는 어쨌든 내가 가르친 것을 활용하고 있어 하는 답이 떠올랐다. 이 대답은 나를 웃게 했고 감정 상태를 변화시켰다. 또 여러 대안을 검토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 다시 기분이 좋아졌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가 발견한 또 다른 방법은 존경받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질문들을 본받아 똑같이 흉내내는 것이었다. 대단히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거기엔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 사람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에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곧 그가 행복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 질문을 알아내서 활용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감정 상태를 느끼며 살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질문들은 검토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월트 디즈니는 자기 회사가 성공할지 실패할지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가 도움되는 질문까지 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다. 내 할아버지인 찰스 쇼즈는 한때 디즈니의 작가로 일했다. 그는 훗날 한나 바버러를 만나 함께 일을 하면서 요기 베어와 허클베리 하운드의 만화 주인공들을 개발했다. 디즈니에서는 프로젝트나 원고 작업을 할 때 독특한 사항을 요청하곤 했다고 할아버지가 말해주었다. 사무실 한쪽 벽에 아이디어를 쓸 수 있는 공란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하는 프로젝트나 원고 또는 아이디어에 대해 누구나 관계없이 이것을 더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질문에 답을 쓰도록 했다는 것이다. 직원들이 지나가다가 벽에 자신이 생각하는 해결책을 써놓으면 디즈니는 그 답들을 검토했다. 이런 방법으로 월트 디즈니는 회사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능력을 자원으로 활용했다. 그리고 그 대답에 어울리는 작품을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가 얻은 답은 우리가 하려는 질문에 달렸다. 우리가 얻은 답은 우리가 하려는 질문에 달렸다. 예를 들면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게 무엇이 그렇게 좋은가요? 라고 묻는다면 대답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배운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상황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같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항상 새롭게 발전하려는 의욕이 있다면 이런 질문에 대하여 시간을 가지고 진지하게 답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생각의 초점을 바꾸고 감정 상태를 바꾸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지금 당장 자신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질문을 하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나의 삶에서 탁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진정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간을 가지고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라. 그리고 지금 자신을 진정으로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느껴보라. 2. 질문은 우리가 집중하는 것과 삭제하는 것에 바꾸는 힘이 있다. 질문은 우리가 집중하는 것과 삭제하는 것을 바꾸는 힘이 있다. 인간은 대단한 삭제의 천재들이다. 인간은 대단한 삭제의 천재들이다. 우리 주변에는 당장 초점을 맞추어야 할 수백만 가지의 일들이 널려 있다. 어떤 것은 중요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별로 대수롭지 않는 것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겨우 몇 개에만 초점을 맞출 뿐이다. 무의식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의식적으로는 동시에 집중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두뇌는 우리가 관심을 써야 할 일에 순서를 매기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모한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야 할 것에 순서를 매기는데도 시간을 쓰고 삭제해야 할 순서를 매기는데도 상당한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슬픔을 느낀다면 거기에는 꼭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기분이 좋아질 만한 다른 정보를 모두 삭제했기 때문이다. 기분이 좋아질 만한 다른 정보를 모두 삭제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말로 슬픔을 느낀다면 거기에는 꼭 한 가지 이유가 있다. 우리가 정말로 슬픔을 느낀다면 거기에는 꼭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기분이 좋아질 만한 다른 정보를 모두 삭제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은 그가 현재 관심을 둔 것과 삭제하고 있는 것을 변화시킨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되어 기분이 나쁘십니까? 하고 질문한다면 그 질문을 받기 전에는 전혀 그런 기분이 들지 않더라도 바로 기분이 나빠질 수 있다. 누군가가 지금 당신의 삶에 어떤 불만이 있으세요? 하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한다. 물론 의식적으로 대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무의식은 계속 거기에 매달려 있게 된다. 반대로 지금 당신의 삶에서 정말로 훌륭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한다면 바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 누군가가 이 일은 정말 훌륭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파급 효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는 질문을 한다면 그것이 좀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힘이 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질문은 인간 의식의 레이저와 같다. 질문은 인간 의식의 레이저와 같다. 그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초점과 느낌, 그리고 행동을 결정한다. 질문은 인간 의식의 레이저와 같다. 그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초점과 느낌, 그리고 행동을 결정한다. 지금 잠깐 책 읽는 것을 멈추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해보라. 이 방 안의 갈색 계통의 물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이 질문을 듣고 방 안을 살펴보라. 갈색, 갈색, 갈색. 다 보았으면 이제 이 책을 바라보면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말고 이 방에 있는 물건 중에 초록색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
초록색 물건이 잘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이미 그 방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아마 쉽게 초록색 물건을 생각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방이 낯설다면 초록색 물건은 생각나지 않고 갈색 물건을 더 많이 기억할 것이다. 자, 이제 눈을 들어 주변을 돌아보고 초록색 물건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라. 초록, 초록, 초록. 생각보다 초록색이 더 많이 보이는가? 다시 말하지만 당신이 낯선 방에 있다면 분명히 아까보다 더 많은 초록색 물건들을 발견할 것이다. 이는 무엇을 뜻할까? 우리는 찾는 것만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찾는 것만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화가 났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교훈을 얻어 다시는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을까? 화가 났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교훈을 얻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좋은 질문의 A다.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에서도 앞으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잠재 능력을 자신에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기회가 될 가능성을 삭제하는 것이다.